오늘 삼척 신기면의 기온이 35도를 훌쩍 넘어서는 등 강원도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특보 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빠른 폭염특보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군수가 주민과 군부대 체육대회에 지원 범위와 규모를 벗어난 돈을 지원해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태백 미래학교의 운영과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에 이어 태백시청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공립으로 전환되기 전에 지원했던 각종 보조금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저녁 강릉과학산업단지 공장에서 수소 탱크가 폭발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서 본격적인 합동 조사와 정밀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이 더우셨죠? 강원도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져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 넘게 올랐습니다. 폭염특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역대 가장 빠른 폭염특보였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더울지 걱정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을 피해 다들 그늘로 모였습니다. 그늘막 아래서 연신 부채질을 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지금 5월 달인데 벌써 이렇게 30도를 오르내니까 진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춘천과 원주, 홍천 등 영서 대부분 지역과 동해안 6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삼척 신기면이 35.6도로 가장 높았고 강릉 34도, 춘천 33.5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3도를 넘어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강한 자외선 탓에 오후 들어서는 영서 지역에 오존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기온이 40도를 넘어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교해봐도 폭염특보가 13일이나 빨랐습니다. 기상청은 올 여름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더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폭염과 관련해서는 올해도 여전히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나 작년과 다르게 폭염이 이어지다가 상층의 한기의 영향으로 더위가 한풀 꺾였다 다시 폭염이 이어지는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위와 함께 가뭄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달 들어 강원도에 내린 비의 양은 영서 지역 10mm, 영동은 2.9mm 수준, 평년값의 10%도 안 됩니다. 저수율도 63%로 전국 평균인 77%에 한참 못 미쳐 일부 지역은 농업 용수는 물론 식수 조달에 벌써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무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월요일쯤에는 도 전역에 비가 내리며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군수가 주민체육대회 등의 지원 범위와 규모를 벗어난 돈을 지원해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부터 화천에서 열린 이장과 새마을 부녀회 합동체육대회. 화천군은 2년 동안 식사비와 진행비 등 1억 1,0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화천에 주둔한 세계 사단 축제에도 위문금으로 각각 2천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이런 지원금이 최문순 화천군수의 기부 행위냐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최 군수가 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원했는지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인식을 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2억 3천만 원의 지원금이 관련 조례가 정한 범위와 규모를 넘었다며 최문순 군수의 기부 행위가 맞다고 판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합동체육대회에 이장과 새마을 부녀회 가족들까지 참여해 식사 등을 했는데 관련 조례에는 가족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군부대 위문금에 대해서는 예비군 육성 자금을 끌어다 지원했고 보조금 심의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편법 지원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최문순 군수가 행사 지원을 하면서 기부 행위에 대한 고의와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공무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선거법이 언급됐었는데도 조례 개정 등을 하지 않았다며 최문순 군수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최 군수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일하다가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 범법 사실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부분은 2심, 3심 절차에 거쳐서 사실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최문순 군수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경찰이 태백 미래학교와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에 이어 태백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립으로 전환되기 전에 지원했던 보조금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 미래학교와 관련된 경찰의 조사가 강원도 교육청에 이어 태백시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태백 미래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되기 전에 불거진 보조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보조금 관련 서류와 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백시는 당시 사립이었던 태백 미래학교를 직접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재단이 운영하는 태백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2012년부터 60억 원 넘게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태백시청에 앞서 지난 8일 강원도 교육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태백 미래학교 횡령 의혹 수사를 의뢰한 강원도 교육청의 채용 관련 서류와 회계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태백 미래학교는 올해부터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했습니다. 장애인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어제 저녁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 폭발이 일어나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는데요. 수소탱크 폭발이 원인이었습니다. 수소탱크가 왜 폭발한 건지, 작업자 과실은 없는지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강원지방기상청, 섬광이 번쩍이더니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고 폭발 잔해물이 날아옵니다. 충격에 유리창이 산산조각나 파편이 쏟아지고 잠겼던 출입문까지 열립니다. 사고 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기상청 건물이 이 정도 피해를 봤을 만큼 폭발의 위력은 컸습니다. 소리는 엄청 컸고요. 귀가 엄청 아팠어요. 서 있다가 순간 몸이 또 움츠러들고 몸이 또 휘청했어요. 어제 사고로 37살 권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43살 김모 씨 등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들 8명 가운데 5명은 젊은 경영인 모임 회원들로 과학산업단지 견학을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수습이 어느 정도 이뤄짐에 따라 사고 원인 조사도 본격화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소방당국은 현장 조사에 들어가 정확한 폭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했습니다. 정확한 폭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화재가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수소탱크 안 압력이 갑자기 올라가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폭발한 탱크 3개는 태양열로 물을 전기분해해 얻은 수소를 저장해 놓은 것으로 지난달 설치를 마치고 시험 가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사고 업체와 수소탱크 설치 관계자들을 불러 제작 결함이나 조작 미숙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강원도 각 정당들이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고 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산불 화마의 흔적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사상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하고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희생자 대부분이 미래가 촉망되던 연구원과 벤처 경영인들로 국가적 인재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국가산업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이번 사고의 원인이 철저하게 밝혀져 또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지역 주택 공급 과잉으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강원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정유선 의원은 원주와 속초 지역 등은 공급 과잉으로 인한 거래가 절벽 수준에 이르렀고 춘천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신규 인허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우고 미분양 아파트 취등록세 감면과 주택담보대출 비율 한시적 완화 등 강원도에 맞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접경지역 부대에 납품하는 완제품 김치를 접경지역산 재료를 4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강원도와 방위사업청은 접경지역 부대 납품 김치의 배추와 무 등 접경지역산 재료 사용 의무화 방안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접경지역 농가 조직화 진행 상황에 맞춰 연도별 의무 사용 비율을 70%까지 상향할 예정입니다. 도내 사립유치원 중 사유재산 시설 사용료를 반환한 곳은 모두 17곳, 반환 액수는 10억 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과 지난해 교육청 감사를 받은 뒤 시설 사용료를 반환한 곳이 10곳, 액수는 6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 공적 이용료를 반환한 유치원이 등장해 2월에 2곳, 3월 2곳 등 모두 7개 유치원이 4억 3천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개인 땅과 건물에 유치원이 있으니 시설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당초 인가 조건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예술축제인 춘천 마임축제가 휴일인 오는 26일 아수라장을 시작으로 8일 동안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춘천 중앙로 일대에서 열리는 아수라장에서는 물총을 쏘는 물싸움과 커플 댄스인 쉐리 댄스, 어린이들을 위한 미니 풀장 등이 마련됩니다. 마임축제 극장 공연으로는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대상 수상작인 영국의 서커스 그룹 파우나 서커스의 공연이 27일과 28일 한림대학교 일송 아트홀에서 펼쳐집니다. 또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도깨비 난장은 송암 스포츠타운 일대에서 오는 31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도내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종수가 3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에 따르면 도내 학교 비정규직은 교무행정사와 치료사, 영양사, 조리실무사 등 31개 직종입니다. 이들 직종 중 가장 많은 수가 일하는 분야는 조리실무사로 1,700명이 있었고 교무행정사가 1,200명, 조리사가 480명 순이었습니다. 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5,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FC가 제주 유나이티드를 홈으로 불러들여 리그 4연승에 도전합니다. 강원FC는 내일 오후 7시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주 경기장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와 하나원큐 K리그 1 2019 13라운드 홈 경기를 펼칩니다. 강원FC는 인천과 경남, 성남을 차례로 잡고 리그 5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강원FC는 올해 제주와 한 차례 맞붙어 4대2 승리를 거두고 최근 10경기 제주와의 상대 전적에서 6승 2무 2패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인제군이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2019년 하반기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일자리 참여자 모집 인원은 173명으로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자체 일자리 사업 3개 분야이며 시가지 환경정비사업과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다문화가정 여성 활용사업 등 39개 사업에 투입합니다. 일자리 사업은 시간당 8,350원의 시급과 부대비 5,000원, 주차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인제군은 6월 말 참여자를 선발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